자, 시작해 볼까요? 오늘 저번 시간에 우리 원자의 구조 변천사까지 했죠. 그게 이제 물리에도 들어있고 화학에도 들어있는 내용이야. 이번에 이제 2015 교육과정 개편된 내용 중에 왜? 답지는 그거 같이 줬는데? 개편된 내용 중에 이제 얘네가 선택 과목으로 많이 돌아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물리화학, 우리는 지금 물리하고 화학을 동시에 배우고 있잖아. 근데 물리화학을 동시에 어려운 과목이라 그래가지고 물리화학을 동시에 선택한 학생들의 비중이 많이 줍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니네 지금 선배들은 대부분 생지를 많이 선택을 해. 근데 물론 대학 가는데 생지 선택해서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다? 대학 가서 문제지. 대학 가서 물리화학을 전혀 안 배운 상태에서 이과 계열로 갔을 때는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미리 물리화학을 좀 해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고, 그러다 보니까 화학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추세고 물리는 좀 쉬워지는 추세고, 그런데 이 원자 쪽은 물리나 화학이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교육과정 내에 이 원자 구조의 변천사, 원자 구조에 대한 내용이 물리에도 들어있고 화학에도 들어있어.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틀리긴 한데 같은 내용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하는 부분은 사실은 물리에도 적용이 되고 화학에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물리에선 이렇게 하고 화학에선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그냥 같이 복합적으로 설명할 거야. 둘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냐면 보어의 수소원자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닐스 보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야. 보어는 아마 노벨상 받았을걸요, 이걸로.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델? 원자? 이렇게 해볼까? 보어의 원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선생님하고 했을 때 뭐 했었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냐? 수소원자 스펙트럼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랬지. 이 실험 결과로, 이 수소원자 스펙트럼 실험 결과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이 보어의 스승님이 누구라 그랬냐? 러더퍼드라 그랬지. 러더퍼드 교수님이 뭐를 했냐면 알파선 산란 실험을 해가지고 원자핵의 존재를 알아냈어. 그래놓고 뭐라 그랬냐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와. 이 이전에 보어는 뭐라 그랬냐면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이렇게, 저번 시간에 한 거 복습이죠? 전자가 이렇게 원운동을 한다는 표현을 썼어. 원운동. 그런데 이제 보어하고의 입장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기까지는 이제 원자핵이 있으니까 분명히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전자가 그 주위를 돌고 있다. 전자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둘 다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원운동을 한다라고까지밖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원운동을 하려면 분명히 안에서 끌어당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구심력이라는 힘이 존재해야 돼. 근데 구심력이 있잖아. 이거 구심력 있잖아요. 뭐예요 이거? 정전기적 인력이잖아. K의 거리 아래 제곱에 전하량 Q1, Q2, 이런 공식 알죠? 쿨롱 펄스, 쿨롱의 힘이라 그러지. 또는 뭐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얘기하지. 이것 때문에 안으로 끌어당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빙글빙글 돌더라. 그런데 원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에서 계속 끌어당기니까 돌면서 어떻게 되겠니? 결국에는 이렇게 끌려 들어갈 거란 말이야. 끌려 들어가서 어느 순간에는 딱 붙어야 돼. 만약에 원운동을 한다면 이게 성립이 돼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들이 다 핵의 전자가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원자들은 없더라는 거야. 그런 원자를 발견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지. 그리고 이 결과라고 한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스펙트럼 실험을 하면, 얘를 에너지를 들뜨게 만들어가지고 가만 놔두면 얘가 원운동을 하면서 안으로 점점 기어 들어갈 거란 말이지. 기어 들어가면서 일정하게 빛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야. 그러면 이걸 갖다 스펙트럼을 이렇게 찍어보면 스펙트럼이 이런 식으로 연속 스펙트럼이 나올 것이라는 거지. 이런 예측을 한 거지. 그런데 보어가 무슨 실험을 했다 그랬어? 수소원자 가지고 스펙트럼 실험을 했다 그랬지. 그랬더니 결과가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이제 배워야 될 스펙트럼이죠.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더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와요. 결과는 선 스펙트럼이 나와요. 오늘 결론부터 얘기할게. 선 스펙트럼.
선 스펙트럼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불연속이란 뜻이야.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 우린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사실은 여기서 나온 말이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틀린 것 같지 않거든. 실험을 해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라 그랬어? 이런 표현을 쓰죠.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갖더라. 여러분들이 이 준이라는 말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게임 레벨을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한자어가 준위야. 준위. 그러니까 에너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상태가 높아지는 거야. 이걸 특정한 에너지 준위가 있더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전자가 존재하는 이런 표현을 좀 써주면 좋겠죠. 전자가 존재하는 특정한 위치가 있더라는 거지. 그 레벨이 딱딱딱 정해져 있더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3D 형태로 해보면 안에 핵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거리에 따라서 좀 입체적으로 보여야 될 것인데 니네들 보이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돌고 있다는 표현을 씁니다. 궤도운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 원운동하고 좀 다른 원운동이지. 이 특정 궤도에서만 도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 핵하고 붙지는 않더라는 거지. 핵하고 일정 거리 떨어진 상태에서 빙글빙글 돌더라. 이걸 갖다가 이제 2D로 그린 거야. 2D로 평면도를 그려봤더니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첫 번째 껍데기가 이렇고 두 번째 껍데기가 이렇고 세 번째 껍데기가 이런 식으로 네 번째 껍데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그림 많이 봤죠? 2D로 그렸더니 이런 식으로 이제 바깥으로 나갈수록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에너지 간격이 되게 좁아져서 촘촘해지더라는 것이지. 핵으로부터 핵을 기준해서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더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목을 여기다 잘 써놔야 돼. 여기는 수소, 원자, 뭐예요? 모형은 모형인데 그냥 모형이 아니고 에너지 레벨 모형이야. 이렇게 에너지 준위의 모형이다. 이렇게 알아줍시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실제로 책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 물리에서는 실제로 이 구조가 나오긴 해. 니네 실제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수소의 실제 구조는 전자 껍질이 첫 번째 껍질이 이렇게 붙어 있어. 두 번째 껍데기가 N제곱의 형태로 이렇게 멀어져요. 세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돼요. 네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돼요. 다섯 번째 껍데기가 이렇게 된다고. 실제 원자의 모습이야. 이게 수소 원자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에너지 모형이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잘 봐. 니네 첫 번째 껍데기에 만약에 전자가 있잖아? 그러면 얘네 둘이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되게 세잖아. 그러니까 에너지가 강력하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에너지 간격이 강력한 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멀어졌지? 많이 신경을 안 써서 두 번째. 세 번째 더 멀어지죠? n의 제곱꼴로 멀어지는 거야, 거리가. 그러니까 무한대에 있는 애 봐봐. 거리는 뭐 엄청 멀리 있는데 에너지가 제 핵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어. 자기 신경도 안 써줘. 그러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어떻게 되겠어? 낮겠지.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간격이 점점 붙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가장 첫 번째가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리고 실제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 실제 니네 원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그러니까 핵으로부터 전자들이 가까울수록 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거야.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너무 멀어버리니까 자기 신경. 이게 뭐죠? 우리 화학에서 최외각 전자잖아. 그래서 맨 바깥에 있는 애가 핵이 자기를 관리를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얘 나가서 사고 치는 거잖아. 그래서 선생님 맨날 그랬죠. 화학은 뭐라 그랬어? 최외각 전자의 장난이라 그랬지. 자기를 안 봐줘. 자기를 좀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주기율표상에 있는 거는 그건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이 실제하고 틀린 거야. 그래서 최외각 전자의 성격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물리에서는 이제 주로 안쪽에 있는 전자들을 주로 따지긴 하죠. 화학에서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최외각 전자를 따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 전자들이 돌고 있더라. 이 전자가 여기 있었는데 가장 여기 가까이 있는 수소니까 지금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있는 거잖아. 이때 상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장 안정한 상태를
우리 바닥 상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영어로 그라운드 스테이트라 그래요.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라운드가 땅바닥이잖아. 그래서 바닥 상태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야. 에너지가 가장 안정한 상태다. 안정한 상태. 쉽게 얘기하면 에너지 상태는 또 낮은 거야. 아, 이게 이제 니네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선생님 금방 에너지가 크다며요. 큰데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안정적인 거지. 그죠? 그런 의미야. 이게 참 어려운, 니네들한테는 이 개념이 좀 어려운 내용이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기서 전자를 띄어낼 때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얘가 그만큼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인 거야. 뭐 요새는 좀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여자 남자 우리 결혼 정년기라는 게 있었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막 25, 29 넘어가면 이제 노처녀 노총각 막 그랬어. 지금은 노처녀 노총각이 한 4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20대 말만 되면 노총각 노처녀, 조금 있으면 우리 추석이잖아. 추석 때 그런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해. 너 장가 언제 갈 거야? 시집 언제 갈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루 그러니까. 근데 본인도 결혼하고 싶어. 굉장히 짝을 만나고 싶은 게 충만한데 짝이 없어. 그러니까 불안정한 거야. 근데 결혼해갖고 자식 낳고 살면 되게 안정적인 거지. 우리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둘이 불안한 사람들끼리 만나갖고 되게 안정적이 된 거야. 쉽게 띄어내기가 어려운 거죠.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되게 안정적인 상황인데 둘이 결합력은 굉장히 세니까 에너지는 큰 거야. 그런데 걔를 그만큼 띄어내기가 어려운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걔는 안정적인 거지. 안정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린 가장 안정한 상태 첫 번째 껍데기를 바닥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라운드 스테이트. 가장 안정한 상태. 여기다 에너지를 확 주잖아? 그럼 얘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얼굴 라면 먹고 얼굴 부었다고 놀렸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들떠서 화나갖고 올라가는 거죠. 이런 상태를 우리는 들뜬 상태라 그래. 이거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거야. 영어를 어떻게 돼? excited stat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네 excited 뭔지 알죠? 흥분된 상태, 뭐 흥분 상태, 여기 상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들뜬 상태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닥 상태하고 들뜬 상태 이런 느낌을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가장 안정적인 거 바닥. 그거는 핵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애가 가장 안정적인 거야. 이렇게 결혼한 커플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되죠. 결혼하고 싶어? 결혼할 거잖아. 그래서 자, 이런 상태다. 이게 바로 특정한 에너지 준위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에 자기 라인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다고.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이야, 니네들한테는. 이 라인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특정한 에너지 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라인 하나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이런 말이 좀 너무 어렵지 않냐? 니네 영어 잘하니? 허용된 준이라고 표현을 해. 허용된 준이. allowed 되어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투명한 부분 있지? 요 투명한 부분. 여기는 금지된 준이야. 앞으로 이제 이런 띠들이 나오잖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는 니네 이런 단어 아니야? forbidden. forbidden. 금지됐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허용된 준이, 금지된 준이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저기 투명한 곳에는 절대 전자가 있을 수가 없어. 이 금지된 준위에는 전자의 확률이 0입니다. 전자 존재 확률이 0이야. 여기서 이제 양자역학적 개념이 조금 들어가는데 보어는 여기 양자역학적인 개념을 좀 집어넣었어요. 자, 이제 모순이 오냐면 니네 한번 생각을 해봐. 전자는 우리 입자로 알고 있죠. 전자는 입자로 알고 있는데 전자를 방금 그랬잖아. 여기 있는 애를 지금 니네 이거 공이라고 생각해봐. 자, 머릿속으로 상상하셔야 돼요. 3D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 안에 테니스 공이 들어있고 그 바깥에 핸드볼 공이 들어있고 그 바깥에 축구공이 들어있고 그 바깥에 농구공이 들어있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껍데기가 다 점점 지금 이제 이렇게 있는 3차원적인 구조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세요. 그 빈 공간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곳이야. 그런데 테니스 공에서 핸드볼 공으로 전자가 튀어 올라간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자, 봐봐. 전자가 입자잖아. 입자가 거기를 튕겨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분명히 그 투명한 걸 지나가야 되지 않아? 지나가면 거기 지나간 자취가 있을 거니까 확률이 0일 수는 없겠지.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게 이제 양자역학적인 개념이다. 봐봐. 입자.
이거를 선생님이 테니스공 껍데기하고 핸드볼공 껍데기를 에너지 장벽이라고 얘기할게요. 에너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걸 나중에 이제 물리학에서는 차원이라고도 해. 에너지 장벽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벽면에 에너지 장벽이 있어. 그쵸? 근데 지금 봐봐. 선생님이 입자죠? 입자를 한번 던져볼게요. 그죠? 던지면. 자, 장벽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못 넘어가잖아. 못 넘어가죠? 에너지 장벽을 못 넘어간다고. 입자는.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악 소리 지르면 저 바깥에서 소리가 들려 안 들려? 나 들려. 지금 바깥에 난리 난 줄 알고 들어올지도 몰라요. 으악 하면 소리가 들린다고. 자, 분명히 알맹이는 통과를 못 하잖아. 근데 선생님이 악 소리 지르면 소리가 넘어가지. 이런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알맹이가 만약에 여기를 뚫고 지나갔다. 뚫고 지나가서 그 공간을 지나갔으면 거기에 확률이 있어야 돼. 근데 이게 확률이 없이 건너뛴대.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이거는 방법이 없어. 파동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 파동으로 건너뛴. 파동이 건너뛸 수 있는 건 봐봐. 에너지 장벽이 있는데 벽이 있는데도 내가 소리라고 하는 파동으로 울렸더니 회절이나 간섭에 의해 가지고 넘어가는 거야. 회절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라고.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전자도 나중에는 파동성을 갖더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전자가 분명히 입자거든. 입자는 100% 확인이 됐잖아. 근데 전자가 워낙 빠르고 작다 보니까 전자도 이 짓을 하더라는 거지. 전자도 파동으로 다음 단계의 에너지 준위로 뛰어넘어가더라는 거야. 근데 여기를 지나지 않아. 지나지 않고도 방금 선생님이 소리 지른 것처럼 그 에너지 장벽을 뛰어넘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여기는 확률이 0이고. 이게 처음에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 저기 중간이 0이라고 하는데 그거 0이 어떻게 되냐고. 전자가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면 0이 아니잖아. 확률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물리에서 조금 어려운, 니네들을 이해시키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다. 이게 이제 입자성하고 파동성에 관련된 내용이야. 그 입자성, 파동성에 가장 걸려있는 사람이 보어예요. 그래서 보어는 여기다가 양자역학적인 개념을 집어넣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을 그은 부분 있지. 거기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저번 시간에 내가 그 암벽등반 얘기했잖아요. 암벽등반가들은 어때요? 돌멩이 조금만 튀어나온 거 있어도 거기다 밟고 디고 쉬고 있잖아. 마치 이 라인들이 돌멩이가 조금씩 튀어나온 부분들이야. 그래서 전자들이 거기 올라가고 쉴 수 있어. 나머지 부분은, 투명한 부분은 절벽이야, 완전히. 거기는 좀만 되면 미끄러져요. 거기다 막 기름까지 칠해놨어. 조금만 미끄러져 버려. 그러니까 저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딱 특정한 에너지 준위, 특정한 데에만 있을 수 있는 규칙이 딱 정해진 거라고요. 이걸 보어가 정한 거야. 그래서 그때 첫 번째 껍데기를 N은 1, 두 번째 껍데기를 N은 2, 세 번째 껍데기 N은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한대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리고 이게 각자 다 불연속적이다. 그 사이가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연속이라는 표현을 썼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양자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라는 말은 퀀텀이라 그랬지? 원래 퀀텀은 선생님이 예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 용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대나무 종류 중에 하나예요. 대나무 한 마디를 퀀텀 립이라고 한대요. 대나무 한 나무. 그 한 마디가 비 오고 난 뒤에 갑자기 우후죽순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쭉쭉 1시간 만에 쭉쭉 자란대. 그러다 보니까 딱 불연속적으로 쭉쭉 자라는 거야. 그래서 대나무가 되게 고든 거야. 그래서 거기를 퀀텀 립이라 그래. 그래서 그거에서 따온 게 양자화라는 개념이에요. 퀀텀이라는 용어가 거기서 온 거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어의 원자는 이런 구조다. 보어의 원자는 이런 구조인데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기에 있는 이제 여기다가 전자가 바닥 상태일 때 전자가 여기 있겠지. 여기다가 우리 이런 형광등 있잖아요. 실험 장치를 어떻게 만드냐면 형광등에다가 수소를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잡은 다음에 강한 방전, 아크 방전이라고 해서 강한 방전을 주는 거야. 전압을 크게 높여갖고. 그럼 거기서 스파크가 칠 거 아니야. 그 에너지를 받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들이 어떻게 돼? 에너지를 받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전부 들뜨겠지. 나 간다! 그러면서 막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레벨이 에너지를 받는 느낌이 다들 다르니까 다 무한대로 가는 애도 있고 무한대 마이너스 1로 가는 애도 있고 무한대 마이너스 2, 무한대 마이너스 3, 무한대 마이너스 1000, 무한대 마이너스 100 뭐 이런 데로 가는 애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지. 그래서
수소 원자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 다 다르게. 근데 걔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 올라가면 어지럽잖아. 옆에 친구, 야, 너 왜 이렇게 예뻐? 오늘, 야, 너 미스 코리아나가 될 것 같아. 선생님, 저 놀리지 마세요. 저 어지러우니까 띄워놓고 잠깐 내려놓으세요. 어지러워 죽겠어요. 비행기 태운다 그러죠. 내려만 놔요. 제자리에 내려만 놔요.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갔다가 가만 놔두면 걔네들이 못 참아. 어지러워서. 다시 내려와야 돼. 근데 내려올 때 다 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려올 때 자기는 처음에 원래 있던 자리로 내려오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두 번째도 좀 편안하거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도 편안하거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위에 올라갔던 애들이 첫 번째 껍데기로 떨어진 애들도 있는 반면에 두 번째로 떨어지는 애들도 있고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얘네들이 다 각자 있더라는 거지. 얘네들이 떨어지면서 이제 밖으로 에너지를 방출할 거 아니야. 이게 스펙트럼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을 한번 확대를 좀 해볼게. 확대를 해서 이걸 분석을 해야 되니까 자,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되고요. 좀 과도하게 그려볼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니네 보기에 좀 위로 올라갈수록 붓고 있니? 여기까지만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있다 해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쯤에 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껍데기 라인이야. 두 번째 껍데기, 세 번째 라인을 이쪽에 확대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요게 이제 어떻게 되네? n이 1이라고요. n이 2라는 것이지. n이 3이라는 것이지. n이 4라는 것이죠. n이 5예요. 짱짱짱짱짱짱 해서 무한대까지 가는 거야. 엄청 많아. 근데 다 못 그린 거야. 위로 올라갈수록 완전히 따닥따닥 붙은 거야.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이제 완전히 들뜨게 해가지고 첫 번째로 떨어지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무한대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는 애도 있고 그 다음 거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는 애도 있고 그 다음 거에서 첫 번째로 떨어지는 거, 그 다음 거에서 첫 번째. 무조건 첫 번째로 떨어지는 거야. 무조건 첫 번째로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런 애들이 스펙트럼에 찍히더라는 거죠. 역시 불연속으로 선으로 찍히겠지.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사람 이름이야. 라이먼 계열이야. 라이먼이 발견한 시리즈다. 그래서 라이먼 시리즈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이먼 계열. 이거는 에너지가 굉장히, 이게 에너지잖아. 이 두께가 에너지죠. 그래서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외선 계열이야. 자외선 계열이야. 그래서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두께가 에너지를 의미한다. 에너지 간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너지는 플랑크 상수하고 이게 진동수죠. 이 공식은 앞으로 두고두고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 H는 그냥 상수야. 플랑크 상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F하고 라무다가 중요하죠. 이 F는 진동수를 의미한다. 프리퀀시. 얘는 웨이브랭스라 그래서 파장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얘는 광속이지. 빛의 속도.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죠.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하지. 조금 이따 이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 계열이야.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색깔을 파란색으로 해볼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떨어지는 애가 있죠. 높은 데서 두 번째로만 떨어지는 애들이 있더라는 거지. 두 번째로만 떨어지는 애들. 두 번째로만 떨어지는 애들. 두 번째로만 떨어져. 두 번째로만 떨어져. 이런 식으로 되더라. 이런 애. 그러니까 라이먼 계열에 비해서는 굉장히 에너지가 작겠지. 이게 그 유명한 발머 계열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무슨 광선? 가시광선 영역이죠. 가시광선 우리 뭐죠?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빛깔이지. 누가 빨간색일 거예요? 이게 빨강색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끝에 있는 얘가 보라색이라고 생각하면 돼. 보라색의 에너지가 크거든. 이게 바로 뭐야? 가시광선, 발머 계열의 가시광선 영역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나오는 영역. 보통 수소원자는 한 6개 나온대요. 라인이. 그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세 번째로 떨어진 애도 있겠지.
이런 애가 있다.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패션 계열이라 그래. 고등과정에서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얘는 뭐야? 적외선 계열이다. 니네 적외선 뭔지 알죠? 열선. 우리 최근에 적외선에 대한 인지도가 좀 있잖아요. 뭐예요? 가게 가면 막 체크하는 거, 체온 체크. 이거 다 적외선이잖아. 니네 몸에서 나오는 열선을 체크하는 거거든. 이 열선입니다. 적외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N4로 떨어지는 애도 있어. N4로만 떨어지는 애들, N5로만 떨어지는 애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건 브래킷 계열이라 그러고 그냥 참고로만 하세요. 이건 훈트 계열이라 그래. 두 개가 있어. 근데 얘네 둘 다 뭐예요? 둘 다 적외선 계열입니다. 그래서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패션 계열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이렇게 나타나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에너지를 줍니다.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주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이게 화학 끝자락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n제곱에 1312 킬로줄 퍼 몰 이런 식의 이거 안 외워도 돼요. 문제에서 단 이렇게 하고 주어줘. 그리고 숫자 지저분하니까 이걸 니네 문제에서는 K로 줍니다. 상수값으로.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주어주는데 이거 계산할 줄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화학에서는 이렇게 나오고요. 물리에서는 절대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또 단위가 달라. 마이너스 똑같이 n제곱인데 얘는 13.6 단위가 일렉트론 볼트로 나와요. 이렇게 된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측정하는 단위가 조금 틀린 거야. 얘는 킬로줄 퍼 몰로 측정이 됐고 여기는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전위차로 측정이 된 거지. 이게 간격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각 줄에. 그럼 여기 값은 얼마일까요? 화학으로 표시하면 이 원을 표시하면 되는 거 아니니? 이렇게 해서 1의 제곱에 1312 이거지. 여기는 어떻게 될까? 이 2가 마이너스 자 여기에 이제 2의 제곱이죠. 4죠. 1312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럼 여기 차이가 얼마야? 4분의 1이고 여기는 4분의 1이고 여기 1분의 1이니까 4분의 3 차이가 나지. 절대값 차이가 4분의 3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니네는 이 간격 차이를 되게 중요시해야 돼요. 조금 이따 그 얘기는 해줄 거야. 요렇게 된다. 그래서 각 라인은 n에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해주면 되는 거야. 선생님, 이 마이너스는 뭘까요? 마이너스는 아무 상관없는 거를 0이라고 보는 거야. 우리 여자 남자 둘이 결혼 정년기인데 결혼하고 싶어 죽을라 그래. 근데 한 명은 서울에 있고 한 명은 부산에 있어. 만날 수가 없지. 걔네 둘이 무슨 감정이 싹 트겠어. 그런 상태가 0이야. 그런 상태가 0이야. 그런데 얘네는 지금 만나갖고 둘이 불꽃 튀기게 해서 내일 모레 결혼할 거야. 얼마나 둘이 안정적으로 내려갔겠어. 그죠? 그러니까 더 밑으로 0에서부터 더 밑으로 내려간 거야. 그만큼 안정해졌다는 뜻이야. 이게 되게 좀 니네들의 에너지 관계가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따져야 될 거니까 지금은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얘는 그만큼 밑으로 0을 기준해서 마이너스 1312만큼 내려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안정하다는 뜻이야. 그럼 이걸 0으로 만들려면 얘네 이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1312를 넣어줘야 되잖아. 그래야지 찢어놓을 수 있지. 그래서 0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거지. 이런 거야. 원래 서울, 부산 있던 상태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1312를 넣어줘야 되잖아. 그런 개념이다.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은. 많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근데 가끔 질문들을 많이 해. 이게 왜 마이너스인가요?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이렇습니다. 물리에서는 마이너스 의미 없어. 왜? 물리에서는 절대값만 알면 돼. 차이값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근데 화학에서는 왜 마이너스 플러스가 중요하냐면 나중에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이 나와. 그럼 열을 넣어야 돼? 빼야 돼? 뺏어야 돼? 이거를 따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화학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물리에서는 차이값만 알면 돼요. 일단 넘어갑시다. 요렇게 구성이 된다. 그래서 발머 계열하고 이제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패션 계열인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냐면 요렇게 선생님이 라인을 그려볼게. 이거 보이냐? 요렇게. 요게 되게 중요해. 어디? 패션 계열의 요 마지막 부분 요 하나 포함. 그 다음에 라이먼 계열의 이 첫 번째 거 하나 포함. 그리고 얘는 다 포함. 얘는 맨날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확대해봐야죠. 확대가 아니고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실험 그래프가 나오냐면 자, 수원자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자, 빨간색을 내가 발목 계열을 한번 해볼게. 빨간색이 여기 찍혀. 그 다음에 주황색이 여기 찍혀. 그 다음 빨주노초 파남 보니까 이렇게 찍혀. 그 다음에 색깔이 많이 없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요 정도만 그립시다. 그리고 시험 문제 뭐라고 나오냐면 요 파트는 발목 계열이야. 다른 말로 뭐죠? 가시광선 영역이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딱 이것만 주어져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정해야 될 거는 에너지 간격이 따닥따닥 붙는 쪽이 위로 올라간 이게 에너지가 큰 쪽이야.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이 에너지가 작은 쪽 맞죠? 에너지가 작은 쪽이야. 그럼 여기는 이제 F가 큰 쪽이죠. 여기 봐봐. 에너지가 크면 F가 크고 얘 파장이 짧은 거잖아. 반비례. 그래서 이쪽은 파장이 짧은 거고 여기는 진동수는 작고 파장이 긴 거죠. 파장이 길다는 건 이거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더 센 거야. 이게 더 센 거야. 이게 자외선 계열이야. 가시광선 이거, 적외선은 이거. 그거보다 더 긴 건 이제 뭐 라디오파, 뭐 전파 이런 것들은 더 길죠. 산 넘고 물 건너가지. 이게 파장의 개념이야. 그래서 파장은 이게 작을수록 진동수가 많아갖고 파장이 이게 짧을수록 에너지가 센 거야.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랬지. 얘가 빨강색이라고. 656 나노미터야. 이 노란색이 주황색이죠. 484 나노미터. 그냥 저거만 나. 선생님은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외워진 거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도 라인이 있겠지. 여기도 라인이 하나 있겠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이제 이게 중심에서 나오지만 양옆에 하나씩 얘도 나온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라인이 도대체 뭘 의미할 거냐는 얘기. 이 빨간색 라인이 뭘 의미할 거냐는 얘기. 이걸 알아야 돼. 빨간색이 아까 어디라 그랬어? 이게 빨간색이죠. 기억나? 이게 빨간색이죠. 빨간색은 이제 우리 여기서 분석할 수 있어. 어떻게 돼? 3에서 N2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이거 고3들도 잘 몰라. 이 스펙트럼에서 라인 하나가 생기는 거. 라인 하나가 생겼다는 얘기는 간격이야. 라인 하나는 간격이라고. 여기서 여기 떨어질 때 나오는 스펙트럼이 하나 딱 생긴 거야. 그러니까 라인 하나면 N2, N3 이런 게 아니고 N3에서 2로 떨어진 게 이거야. 그게 밖으로 빛으로 나온 게 스펙트럼으로 찍힌 거예요. 그럼 그 옆에 거는 뭘까요? N4에서 N2로 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N5에서 2로, N6에서 2로 이런 식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이 발목 계열이라는 놈은 무조건 N2로만 떨어지는 애야. 발목 계열은 무조건 N2로만 떨어지는 애라고. 그러면 이제 볼 것도 없죠. 얘 첫 번째로 나온 거. 에너지가 큰 쪽에서 첫 번째로 나온 거 중에 가장 에너지가 작은 애가 얘는 N2에서 N1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펙트럼 매칭을 시켜야 돼.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다 하면 이게 A가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게 B가 되는 것이지. 이게 C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매칭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뭘까요? N 무한대에서 N3이겠지. 가장 바깥에 있는, 저기 있는 거지. 가장 센 거니까. N 무한대에서 N3으로.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N3이야. 이 앞에 있는 애들은 전부 다 N1이에요. N1로만 떨어지는 애들이지.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누가 누군지. 자, 여기는 빨주노초 파남보야. 그래서 요게 B다. 그 옆에 거 얘가 4에서 2로 떨어진 얘가 요 X가 바로 요 X지.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조금 확장해서 이쪽에 있는 발목 계열, 라이먼 계열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것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좀 어려워. 요렇게 정리를 하죠. 이제 너희들이 더 어려워하는 계산을 할 줄 알아야죠. 계산. 자, 이제 이 각각의 얘네들 매칭시켜 놓은 애들의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야. 이 에너지 구하는 게, 이거는 심화 과정이에요. 심화 과정인데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한번 해보자. 자, 먼저 이걸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써볼게. 이 A에 대한 전이, 이걸 이렇게 할게. 이런 표현을 쓸게. 트랜지션을 우리말로 전이라 그래.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전이라 그래. 그래서 EA 전이값을 한번 구해보자고. EA 전이값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N2에서
N1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다시 쓰면 사실은 에너지 간격을 구하라는, 이거 차이란 뜻이죠. 에너지 간격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나중값에서 우리 변화량은 처음 값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잖아. n에서 2에서 1로 가는 거니까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빼는 거지. 그럼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어떻게 되는 거야? 1의 제곱에 1, 3, 1, 2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의 제곱에 1, 3, 1, 2 이렇게 된다고. 어차피 1, 3, 1, 1은 K라고 놉시다. 이렇게. 문제에서도 실제로 K라고 주어져요. 수능에서도. 그럼 얼마가 돼? 여기가 자연스럽게 플러스가 되겠지. 그러면 1분의 1에 4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되냐? 플러스 4분의, 이게 4분의 4잖아.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의 K값을 가질 거야. 이렇게.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건 마이너스도 의미도 없고 이게 중요합니다. 4분의 3이라는 값이 중요해요. 문제 보면 항상 4분의 3 이런 값들이 나오거든. 아, 4분의 3이라는 값이 나오면 아, 걔는 2에서 1로 가는 애구나. 또는 1에서 2 가는 애구나. 그 에너지 차이가 4분의 3이거든.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어. 니네 나중에 계산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느낌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무슨 전이 한번 해볼까? 비전이 한번 해볼까요? 비전이는 이렇게 써야 되지. 이렇게 써봅시다. 비전이는 뭐였어? 3에서 2잖아. N 3에서 N 2라고요. 그지? 그럼 어떻게 되니? 2의 나중값에서 처음 값을 빼주는 거지. 마이너스, 자, 2의 제곱에 1, 3, 1, 2.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의 제곱에 1, 3, 1,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계산 플러스이고 얘는 4분의 1이고 9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6분의 9에서 4 빼면 얼마지? 5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36분의 5라는 수치가 또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빠릿빠릿한 친구들은 이걸 다 외워가지고 36분의 5라는 수치가 나오면 3에서 2로 가는 거구나. 또는 2에서 3으로 가는 거구나. 바로 나와요. 근데 몰라도 돼. 나중에 계산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것도 외울 필요 없어. 문제에서 주어줘. 맨 밑에다가 단 2에는 마이너스 n제곱에 1312 kJ/몰이다. 이렇게 주어줍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C전이도 한번 해보자. 심심한데. C전이는 어떻게 할 거야? n 무한대에서 n3으로 떨어지는 애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어떻게 돼? 델타 E, C는 어떻게 되는 거야? 2, 3에다가 2 무한대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2, 3은 마이너스 3의 제곱에 1, 3, 1, 2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에 무한대의 제곱에 1, 3, 1, 2 이렇게 되잖아. 자, 어떻게 되냐? 맞지? 그 무한대의 제곱은 이거 얼마야? 무한대 엄청 큰 수로 이걸 나누면 0이지. 그럼 얘 얼마 남아? 9분의 1 남잖아요. 9분의 K 마이너스 3, 3은 9분의 K 이렇게 되겠지. 9분의 1이라는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값들을 뭐 외울 필요 없다.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물리하고 화학의 공통된 부분이야. 단 이제 부호는 내가 부호를 일부러 다 써줬는데 부호는 마이너스 값이면 지금 다 어떻게 되지? 다 위에서 떨어지는 애들이니까 다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왔지? 마이너스가 나왔지? 이제 앞으로 화학에서 마이너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방출이야.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밖으로 그만큼 방출하는 게 마이너스의 의미다. 앞으로 발열 반응 뭐 이런 것들 다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반면에 플러스는 흡수를 해야 되지. 외부에서 플러스만큼 열을 흡수해야지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반대 반응은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는 흡수야. 그런데 물리에서는 이제 굳이 물리에서는 간격만 알면 되기 때문에 물리에서는 니네 물리학 원책 보면 전부 다 절대값이 씌워져 있어. 부호 갖고 헷갈리지 말으란 얘기야. 그래서 물리는 절대값이다. 그냥 간격만 알면 된다. 이제 물리에서 핵심적인 거는 어떤 게 이제 핵심적인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에너지 A라고 합시다. 여기서 요게 에너지 B라고 해보자. 여기서 요게 에너지 C라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맨 위에 들떠있던 전자가 여기 n이 몇 번째인지는 잘 모르지만 맨 꼭대기에 있던 전자가 맨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에너지가 EA래. 두 번째로 떨어진 게 EB래.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떨어진 걸 EC래. 그럼 니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 EA는 EB 플러스 EC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오. 그쵸? 그러면 얘를 우리 아는 식이 여기 있잖아. 이거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자고. 그럼 얘를 예쁘게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얘는 HF의 A라고 쓸 수 있지 않아? 얘는 HF의 B라고 쓸 수 있죠? 얘는 HF의 C라고 쓸 수 있지? 그러면 니네 수학 잘하잖아. H 다 날려버릴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식이 나오냐면 아하, 진동수의 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 합이나 진동수 합이 같더라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물리학적인 접근 방법이야. 그러니까 얘는 누구하고 같은 거야? FA하고 같은 거야. 얘는 누구하고? FB하고 비례하니까 얘는 FC하고 변해. 그러니까 결국 이거의 진동수는 이거 진동수, 이거 진동수 합한 거랑 똑같더라 라고 얘기해. 그러면 이제 니네들한테 뭘 물어봐야 되겠니? 파장 물어볼 거야 분명히. 그죠? 파장도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면 돼. 어떻게 돼? 얘 이렇게 플랑크 상수의 람다 A분의 C겠지. 플랑크 상수분의 람다 B의 광속 C겠지. 플랑크 상수분의 람다 C분의 광속 C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나 쉬워요. HC 날려버리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람다 A는 A분의 1은 람다 B분의 1 플러스 람다 C분의 1 이렇게 준다고. 이게 정답인데 시험 출제자들은 절대 니네들이 이렇게 안 주잖아. 이거는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반비례니까 당연히 이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안 준다? 어떻게 주게? 통분하세요. 통분하면 어떻게 되냐? 람다 A분의 1은 얘 통분하면 어떻게 돼? 람다 B 곱하기 람다 C. 산수야 산수. 람다 C 플러스 람다 B 이렇게 되죠. 뭐 이 값이라도 주면 다행이야. 이렇게 안 줘. 이걸 또 역수로 뒤집어. 어떻게 돼? 람다 A는 람다 B 플러스 람다 C분의 람다 C의 람다 B 이렇게 준다고. 우리는 이 과정을 봤으니까 이게 정답이라는 거 알겠지? 근데 무턱대고 떡 하고 이게 나와버리면 이게 뭐지?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너네가.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식 알면 게임 끝나는 거죠. 이 간격에다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보호의 원자, 보호의 수원자 스펙트럼의 가장 핵심인 부분이다. 이게 조금 심화 과정이야. 너네들이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 이건 실제로 수능에서 둘 다 나옵니다. 화원에도 나오고 물원에도 나오고. 이건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일단 정리를 합시다. 이 정도.